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10월 8일 탭스 시험과 관련된 적중특강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거의 오랫동안에 걸쳐서 적중특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정리하고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9월달 시험에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역시 이 적중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올리는데 좀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거는 문법뿐만 아니라 청해부터 시작해서 독해까지 모든 영역에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부할 때. 그러니까 기본 난이도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점수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으로 올라가실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는 850점에서 이제 900점대 심지어는 이제 950점대 중반까지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문제풀이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고난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난도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는 저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아직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체 흐름만 한번 정리하세요. 네, 시험장 갔을 때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고난도 문제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난이도가 정말 낮은 문제인데 확인하지 않아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적중특강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처음부터 한번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매월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하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 좀 시작할게요. 오늘 지금 봐야 될 게 고난도 세 번째입니다. 역시 문장구조 문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어휘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법도 중요하지만 어휘도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게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다음 문제풀이 바로 갈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문법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서를 옆에 항상 두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 끝나지 마시고 이 문제와 관련된 기본 문법 사항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책 말고요. 탭스와 관련된 문법책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풀이를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느낌만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로 끝나지 마시고 미리 풀어와서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한계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난이도 중하의 문제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반드시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빠르게 풀어놓고 나서 그래서 고난도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죠. 뭐냐면 이 출제 의도가 아직도 지금 눈에 안 잡힌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출제 의도만 한번 같이 저랑 코드를 맞춰보도록 하죠. 그래서 출제 의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요. 내가 볼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어법.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라고 명확하게 뽑아 올리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 속어법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선택지 이거잖아요. 4개. 그래서 지금 번역을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 앞의 내용 A와 B의 내용을 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선택지만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 적이 있는 구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살짝 애매하죠. 내가 정확하게 지금까지 본 적이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아니면 구문들입니다.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 A, B, C, D가 살짝 뭔가 꼬여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 이거예요 라고 뽑아 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럼 어떠? 이때는 A, B의 번역을 좀 빨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What's the turno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urnout 하게 되면 뭐였다 이거? 참가자 수. 그렇죠? 참가자 수입니다. 그러면 그 미팅의 참가자 수가 어땠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그랬을 때 봤더니 컨퍼런스 룸이 was filled,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볼 때 보니까 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A, B, C들을 하나하나 지금 끌어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이런 구문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면 몸으로 가득 차다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be filled with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지금 몸으로 가득 차다. 그럼 다시 가서 먼저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거 A, B, C에서 딴 거 다 버리고요. 뭐부터 잡아야 된다?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미리 풀어보셨으니까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선택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도 문제 풀이 할 때 있어서 특히 이제 이쪽 부분만 좀 몰아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9월 달 거, 8월 달 것도 같이 좀 보고 오세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가득 찹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썼던 게 be full of의 개념이 있었고요. 뭐 be rife with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e filled with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몸으로 가득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서 A, B, C, D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A와 C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apacity의 의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원래 capacity가 어떤 의미였다? 용량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에 꽉 들어 찼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룸에 뭐 10명이 들어가면 10명, 20명이 들어가면 20명이 거의 꽉 찼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to capacity 이렇게 또 연결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가면 뭐뭐로 꽉 차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really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여러분들? 그쵸? 거의 꽉 차 있었다 아니면 거의 용량에 맞게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really to라는 표현 to capacity까지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이 A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눈으로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문제에다 적용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시겠죠? 약간의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컨퍼런스 룸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be filled라는 표현이 있다면 with 먼저 잡아주시고요. 왜냐하면 those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게 nearly나 아니면 capacity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으니까 with라는 표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의 자, 만석이 되게끔 채워져 있었다라는 표현으로서 A를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풀린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사항도 중요하고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근데 어휘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어휘까지 좀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가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어떤 단어가 지금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뭐냐면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할 때는 like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뭐뭐와 같지 않은 이런 표현할 때는 unlike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어순이 또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어순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A, B, C, D에서 어순이 바로 안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번역 시작하는 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한계점이 봉착되면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는 번역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 A부터 좀 빠르게 읽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방식이 계속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를 좀 보시게 되면 What do you think of? 라는 표현이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좋았어요. 그것은 it was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it was라는 표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떤 단어 구조가 됐든 간에 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이 먼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보호부터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ABC를 봤을 때 즉 뒤에 연결되는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it was 다음에 다른 거 더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likely라는 부분을 먼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unlikely와 연결되는 구조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머지 A, B, C, D에서 근데 unlike라는 표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 잡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like를 쓰고 있고요. 뭐뭐와 같지 않은, 다른 이런 표현할 때 unlikely를 쓰게 되는데 이때 바로 명사가 뒤따라온다 라는 거 하나 잡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like나 unlikely를 쓸 때 우리가 부사가 있다면 부사까지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우 똑같아요 아니면 매우 달라요 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quite의 역할이 바로 unlikely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와는 완전히 달라요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뭐뭐과는 다른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quite unlike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정리하면 우리가 뭐뭐와 같습니다. 아니면 뭐뭐와는 달라요. 이런 표현할 때 it was라는 표현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unlike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때 우리가 unlike 뒤쪽에 명사 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명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매우 다릅니다. 이런 표현할 때 quite이라는 표현이 unlike를 수식하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구조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it was라는 표현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할 때 like을 쓰는 표현. 그다음에 뭐뭐와 같지 않아요 라는 표현할 때 unlike을 쓰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문제 이렇게 또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리 풀어오셨다라는 전제에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빠릅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이 먼저 풀고 나서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A, B, C, D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순이네요. 뭔가. 근데 우리가 어순 문제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뭐가 보이냐면 both라는 표현과 then이 보여요.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행히 이렇게 told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A가 필요 없어지고요. 사실은 밑에 것만 보고 이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지. 즉 다시 탭스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왜 갑자기 접근하는지, 왜 앞으로 A를 지웠는지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문제 풀 때 자, 그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게 tell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시 갑니다. 제가 지금 told와 관련돼서 밑에 걸 잡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told를 보면 밑에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하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tell I B 이걸 써요. 아니면 대절도 이렇게 많이 붙잖아요. 아니면 투부정사 형태도 이렇게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tell I B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요. 뭐뭐에 대해서 이런 표현할 때 about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 가령 예를 들어 tell m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구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tell이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about B의 개념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이 단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both의 개념과 all이라는 개념이에요. 둘 다 아니면 모두 다 이런 표현인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대명사들이에요. 인칭 대명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it과 they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이나 they나 we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원래 이렇게 뒤쪽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둘 다 이런 표현할 때는 they both의 개념이 되는 거고 다음에 우리들 둘 다에게 이런 표현할 때는 us both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it all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both와 all의 위치라고 보는데 근데 또 있어요. 뭐냐면 그들 중에 모두 다 아니면 그들 중에 두 명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of의 표현이 나오고 이 자리에는 목적격의 형태의 대명사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 자 다시 한번 외워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both나 all이라는 표현이 they all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다? all of them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그들 둘 다에게 내가 말했어요 라는 표현할 때 them both의 개념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both of them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이런 표현할 때는
about it이라는 표현이 뒤쪽에 바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told의 개념이 딱 들어가자마자 잡아야 될 게 그들 둘 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them both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때 about이라는 표현까지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눈에 익히시고요. 문제에다 순수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네, 어떻게 풀어야 될지. A, B, C, D를 봤을 때 자, 선택지 보시고 다음에 told라는 동사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말했다. 내가 정말로 말했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A를 다시 보셔도 돼요. 이럴 때는. 왜냐면 이미 구조가 잡힌 상태에서 A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풀 수 있다면. 그래서 시간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가면 이때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쓰려면 이 중간에 뭐 있어야 돼요? of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죠. it about은 안 되니까 about it 이게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보이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3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보세요. 뭔가 좀 구조가 보이시나요? 네, 번역하기 전에 우선 ABCD에서 뭔가 지금 딱 보여요. 지금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 보이세요? 그죠? 바로 whose라는 단어 있다. 그러니까 whose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관계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간접 의문문의 whose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죠. 관계사가 됐건 아니면 의문사가 됐건 딱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게 있습니다. who로 시작하건 간에 아니면 whose가 있건 which가 있건 기본적으로 뒤쪽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죠. 바로 동사요. 바로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문장의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 게 whose fault 다음에 was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맞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hose fault의 개념까지 가는데 보니까 주어 동사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C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나고 이렇게 잡고 나서 다시 번역을 한다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whose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의문사들이 나오게 되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일반적인 간접 의문문의 어순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문장이 간접 의문문의 형태에서 나올 수 있다. 이때 우리가 whose라는 표현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사 데리고 다닙니다. 물론 이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표현도 있어요. 명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소유대명사 개념이 있을 수 있다. whose it is.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whose라는 표현은 뒤에 명사 같이 다니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뭐가? the accident가요. 이렇게 되면서 주어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유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를 봤을 때 의문사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때 주어 동사라는 부분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whose fault의 의미가 whose라는 단어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ose와 명사가 같이 다니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정답을 C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해결되셨죠?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도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본문을 볼 거냐라는 건데요. 사실 본문 보기 전에 어느 정도는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소유 개념이 있는 거고 such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알기 위해서는 번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단어가 필요하고요. 어휘입니다. 어떨 때는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그럼 사실은 이 문제에서 먼저 필요한 것보다 그쵸? 바로 이제 문법적인 요소,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such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uch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다음에 이때 so라는 표현이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걸 좀 잡아야죠. 물론 이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우리가 사실은 so that 이걸 쓰고 있고 다음에 so that뿐만 아니라 such that 이것도 역시 들어간다는 거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so that 개념과 such that 개념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어와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 그다음에 형용사와 어와 명사의 관계가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면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so나 such의 개념을 먼저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그럼 사실은 so 형어명의 구조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가능하죠? 다음 두 번째, so 어는 안 되니까 틀렸어요. 다음에 이때 such가 들어가면 어형 명의 구조. 이것도 가능하네요. 자, 두 가지. 다음에 네 번째 거는 a such의 개념이니까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뭐였습니까? even이라는 단어 어디다 쓸 건지,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고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ven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이는 거 아시죠? 뭐 비교급을 강조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최상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동사를 강조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organization이 규율 자체가 굉장히 좀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뉴커머스들조차도 그걸 잘 안 따라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커머스들조차도 라는 표현으로서 명사를 수식한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 문제 봤을 때 so냐, such냐의 개념에서 이 두 개의 개념 바로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even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even의 역할 자체가 뒤에 나와 있는 the newcomers를 수식하는 형태인 것 같다라는 게 빠르게 인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5개 정리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 5개 정리 들어갈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 정리됐던 게 좀 풀리고 있는지, 그리고 암기하셨던 게 그대로 좀 적용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좀 빠르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한다면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다시 앞에 거 공식을 좀 봐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공식 다 잡아놓은 것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본인의 노트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우리 6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6번째 문제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본문 보셔야 되나요? 자, 두 개 결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본문을 읽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 탭스에서의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선택지를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봤을 때 A, B, C, D만으로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하셔야 돼요. 되나요? 혹시?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두 배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double 이 단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 두 배라는 표현할 때 twic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배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우리가 three times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배수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배수사가 나왔을 때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이 규칙을 한번 세 가지 한번 잡아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플러스 명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3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3 times the size가 되겠고요. 만약에 숫자가 3배나 됩니다. 라고 표현하면 the size가 아니라 the number의 개념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as와 as라는 표현을 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때는 사실은 이 자리에는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부사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명사도 가능한데 이 명사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many 명사나 much 명사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일반 명사는 안 되고 다시 many 명사나 much 명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 이렇게 비교급의 형태 larger than 이것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A, B, C, D에서요. 다른 게 보이는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그쵸? 3 times 먼저 잡아주고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as와 as 구문을 맞추는 거. as와 as 구문을 맞추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both의 개념이 이 자리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데 보니까 rolling party만큼이나 3배나 더 많은 both 바로 이제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many both까지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보이가 되겠죠. 그럼 규칙 다시 한번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만의 문법 노트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적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보자마자 해결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쭉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것들이 규칙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페인트들이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각각의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7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7번째 문제 역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복잡해졌어요. 문장 구조처럼 보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우리가 A처럼 보이긴 해요. 왜? 정상적인 문장 이것처럼 보이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만 딱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자체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 그러면 앞에 조건이 필요해. 이 조건이 어떤 조건 속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문장을 봤더니요 이때 대절 들어가 있고요.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믿기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이 only가 눈에 보이시나요? 이것만 보인다면 사실은 A, B, C, D가 바로 뒤집어져야 돼요. 다시 가면 only라는 표현이 왜 나오느냐? 사실 이건 여러분들 번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면 번역만으로 놓고 보면 A도 별 문제는 없어요. 왜? 주어 동사 구조 그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따져보실까요? 문장이면 앞에 only가 있다면 이건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only가 맨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시간부사가 있는지 확인. 시간부사. 그냥은 안 되고요. only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only recently 이런 표현이 있을 때. 다음 두 번째요. 이렇게 전치사 구가 있을 때.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부사절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딱 되면 그러면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지금 believe that으로 지금 끊어놨어요. 그러면 그 뒤쪽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때 이 that 안쪽에서 또 하나의 문장이 시작되죠. 이때 지금 only after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도치 유형을 이끌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only 뒤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문장이 있는 거예요. 부사절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비동사 주 앞으로 이동하고요. 자, 주어 여기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can과 will 주 앞으로 이동합니다. 주어 여기 있어요. has나 have나 had가 역시 주 앞으로 이동합니다. 뒤쪽에 pp가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 이거 들어가죠. do, does, did가 있을 때 역시 주어 자리 여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장의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봤을 때 지금 that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believe that 이거니까 that 안에 있는 문장이 어때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that 안쪽에 문장이 완벽한 상황. 근데 이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only라는 표현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쪽에 구조를 왜 물어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탭스의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됐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특강을 통해서 아니면 기본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 바로 B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only after라는 표현도 이쪽에 도치가 될 거예요 라는 거니까 그랬을 때 will이 앞으로 가고요. 다음에 뒤쪽에 the economy가 주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때 pickup이라는 표현이 동사 원형의 형태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때 only가 나왔을 때 문장이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보통 도치구문과 관련돼서 정리해드리는 게 한 6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6가지 정도의 패턴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론만 알고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제에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자, 다음에 우리 8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제는요. 역시 A, B, C, D를 보니까 살짝 좀 어려워요. 또 길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위에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선택지만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한테 이런 패턴을 좀 보여드리는데 분명히 본인이 머릿속에 갖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로 적용이 안 되니까 항상
무작정 번역부터 시작하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체 시간을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줘야 전체적인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 문제 보자마자 ABCD에서 뭔가 좀 구문이 보이나요? 하나 구문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in response to 이런 부분이 보이시나요?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서 라는 표현을 때 우리가 쓰는 게 in response to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볼까요? 보니까 두 개 customer complaints 고객들의 불만 다음에 또 하나는 complaining customer 이거 나왔네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고객 둘 다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 그죠? 우리말로 바꿔보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러면 다시 위에를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ull refund를 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뭐 때문이냐면 고객들의 불만 때문에 아니면 불평을 하는 이런 고객들 때문에 둘 다 가능한데요. 그쵸? 둘 다 가능한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customer complains일까요? 아니면 complaining customer일까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파트 세 번째, 네 번째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탭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내고 있는 거예요. 문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구별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명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봤을 때 이 complaining은 동명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불평하는 것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고객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고객 만족이나 아니면 고객 불평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customer satisfaction 들어갈 수 있고 다음 customer complains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앞에 있는 complaining을 쓰는 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customer의 개념은 사람이잖아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일 때는 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여러 명일 때는 s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이 문제 조건에서 빨리 판단돼야 될 게 뭐였었냐면 in response to의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둘 다 번역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우리는 뭘 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이게 명확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말로 번역만 했을 때는 둘 다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 그대로 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s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정리가 돼 있어야 정답을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보기가 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와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역시 선택지는 좀 길고요, 지금. 어떤 문제를 써야 될지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뭘 잡으라는 건지. 그래서 사실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면 보니까요. sent입니다. 보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냈습니다. total revisions를 위해서 완전한 수정을 위해서 보니까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원래 문제가 좀 쉬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end, 보내다 이거니까 수요동사 알고 계시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give라는 동사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여기에는 send라는 동사까지 나오네요. give라는 동사도 있고 send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표현할 때 AP 쓰면 되고요. 아니면 B to A 이걸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back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 우리가 send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되돌려 보내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때 sent back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back이 딱 들어가는 순간 send back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돌려보냈다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뭐냐? 일반적인 수요동사랑 좀 다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의미를 좀 빨리 판단해서 문제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다? 이렇게 to A는 둘 다 뒤쪽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send와 back을 결합하다 보니 send와 back 이걸 결합하다 보니까 to A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수식어의 형태가 같이 나왔을 때 이때는 뒤로 빠지면서 길어진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toA가 앞에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send back이 하나의 센텐스 형태에서 하나의 구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toA는 뒤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수식어의 형태를 수식으로 받고 있다면 이때는 toA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다시 보시면 이 sent라는 동사가 있고 학생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send back something이 앞에 뒤에 다 가능하다. 그게 돌려보내다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리포트를 돌려보내는 거지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C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뭡니까? 리포트에게 내면 for total revision이 수식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거의 최고 난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문법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라는 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까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A, B, C, D를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credit 이 동사 보이십니까? credit. 우리가 알고 있는 크레딧이 맨날 항상 뭐 있습니까? 뭐 신용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학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일 때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credit A with B 이렇게 돼서 A가 B를 했다라는 건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 이때 우리가 be credited with 이런 표현으로서 수동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 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이 문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구조겠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A, B, C, D가 막 수동태인지 아니면 시제인지 이걸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 지금 요구하는 건 뭐였다? 바로 이 구조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결국에 이 문제는 어휘랑의 문제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이제 구조적인 거, 그러니까 어휘하고 그다음에 이 어휘가 쓰였을 때 크레딧이 쓰였을 때 뒤에 연결되는 게 뭘까요? 라는 부분까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 유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다시 가면 다른 거 설명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크레딧이라는 동사를 봤을 때 뒤에 어떤 단어들로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확인되죠? 그래서 오늘 보셨던 10개를 좀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는지 사실은 그래서 기본 단계부터 좀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전략 특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렇게 고난도 문제까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리고 역시 문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탭스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가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8일 날 시험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뭐 논문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실력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중력입니다. 네, 시험장에서 2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본인의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짓고요. 다음 달에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런 문장 구조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완성이 된다면 다시 기본 단계로 내려가서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